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최근 리뷰했던 반교의 단지가 평균 경쟁률 200대 1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의 경쟁률 어마어마하고 희박한 당첨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할 단지는 이 수도권이 아니라 그나마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지방의 단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방권에 있는 단지의 특징이라 함은 일단 비규제 지역에 강점을 지니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장점, 하나의 단점이 파생이 되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분양가로 당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특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리뷰하는 단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모든 장점을 지닌 단지 과연 어디인지, 그리고 주변 시세는 어떨지, 미래 가치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단지부터 살펴보기 전에 이 단지가 가지게 될 가치에 대해서 먼저 논하는 것이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말을 제가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가격 움직임을 보면 교통 호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지방시장의 경우에 서울과의 연계철도망을 갖췄냐 갖추지 않았냐에 따라서 집값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 지방이 외지인 거래도 많아지고 상승하는 국면에서 그 상승 압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 바로 이 서울과의 연계성입니다. 자, 보시면 시흥과 광명, 수원, 천안, 아산, 모송 이런 지역들 보시게 되면은 그 역세권을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정말 다른 단지보다는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우리가 집값 얘기를 할 때 2배 정도 올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이 광역철도망의 역세권 지역을 보면 3배 이상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로 많이 나오는 지역이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인 광명 역세권 주변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을 결론적으로 보자면 역세권 개발 사업과 그리고 고속철도가 결합이 된다면 흥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광역철도망 하면 지방시장에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수도권은 GTX지만 지방권은 KTX입니다. 그래서 KTX 역사 도시의 상승률이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주거, 필수고, 그리고 업무와 편의까지 이 원스톱으로 모두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개발이 이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차후에 이러한 노선의 중심 거점이 될 곳을 찾기만 한다라면 큰 수익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지방시장을 놓치지 않고 지켜봐야 되는 점이 이 풍선 효과죠. 아직 풍선 효과 끝나지 않았다. 최근에 이제 동두천도 묶였죠. 이렇다시피 아직까지 이 비규제 지역을 찾는 수요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라도 규제가 적은 곳으로 몰려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전국의 외지인 거래가 급상승했거든요.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외지인 거래가 있었고, 일부 지역은 절반 정도의 거래가 이 서울권에서 일어나는 이 외지인 거래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전반적으로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들이 거래가 활발한 편이고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에도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주택부터 중과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주택을 하나쯤은 더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점이 워낙 큽니다. 일단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또 무주택자가 만약에 비규제 지역을 매수할 경우에는 거주 의무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놓고 보유만 일정 기간 하시게 되면 비과세 구간에 있다. 그럼 비과세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자녀분께 권하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오늘 리뷰할 단지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신경주역입니다. 자, 신경주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KTX 경부고속선과 중앙선, 동해선이 만나는 중심 교통 허브가 됩니다. 자, 구도심 경주역 폐역 후에 신경주역이 앞으로 경주 지역의 신흥 교통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역과 청량리까지 단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남부선, 중앙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모두 개통이 되면 경부권, 경남권 주요 도시가 모두 생활권 안에 들어오는 도시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가 노선도입니다. 자, 보시면 중앙선과 동해선이 결합되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동해선의 경우에는 포항, 신경주, 울산, 부산을 잇고, 그리고 중앙선의 경우에는 영천, 신경주역, 이렇게 청량리에서 영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을 활용해서 청량리, 그리고 KTX를 활용해서 서울역까지 2시간 이내로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트리플 역세권 탁월한 교통망을 베이스로 이 신경주 역세권 개발이 진행됩니다. 최초의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6,300가구의 주거시설과 그리고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까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5,257세대, 주상복합 945세대고요. 53만 제곱미터의 도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상주 인구만 하더라도 16,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경주에서는 상당히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경주 역세권 개발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주를 한번 살펴볼 텐데 경주의 부동산 시장 수요를 분석해보면 최근에 2년간 주택 거래량의 74%가 아파트 거래에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령층을 살펴보면 30대에서 50대 비중이 72%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지방권의 대다수의 지역의 특징인데 노후된 주택이 70%가 넘습니다. 경주도 마찬가지인데 거래 현황을 보면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축 거래나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나 양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년 이상 된 주택이 거래 건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5년 이하의 신축급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은 신축의 인기가 경주에도 굉장히 크게 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경주의 아파트는 얼마 정도일까? 자, 신축이 인기가 가장 많고요. 순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축 기준으로 나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축 기준으로 현재 시점 평당 1,300, 1,400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준신축 같은 경우 10년 차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에 평당 최소 1,100 이상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주시 부동산 수요 분석과 아파트 가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주 거래 연령층 비중이 3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았고 또 75% 육박하는 비중이 아파트의 거래가 몰리며 또 신축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리뷰할 단지는 바로 신경주 더 퍼스트 대시양입니다. 더 퍼스트가 왜 들어갔느냐? 경주의 첫 번째 신도시면서 첫 번째로 분양에 나서는 단지이기 때문에 더 퍼스트 대시양이라고 합니다. 자, B2 블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59부터 84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945세대고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7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향 위주로 배치된 게 특징이며 또 스카이 커뮤니티가 29층에 들어가고 저층은 테라스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의 맞춤형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주는 자체만으로도 많은 산업단지 개발 예정이 되어 있고 주변만 보더라도 인접한 34개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인프라 구성까지 되게 되면 자체적인 일자리 수요까지 창출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트리플 역세권이고 앞으로 중앙선과 또 동해선까지 결합이 된다라면 주변에 있는 지역과의 그 생활권역 자체가 잘 촘촘히 짜여질 것이기 때문에 대구, 포항, 울산과의 연계점까지 가지면서 역세권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주의 최초 신도시 신경주 역세권 개발 위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경주역 바로 앞에 생태하천이 보이고요. 그 뒷라인으로 오늘 리뷰하는 신경주 더 퍼스트 대시장이 보입니다. 여기에 945세대가 입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쪽 라인에 또 대시장이 들어오거든요. 여기도 1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 브랜드타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대시장 브랜드타운이 조성이 되고, 그 뒤에 공원 부지가 있고 또 학교도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초품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지 내에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군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 형성이 되고 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최초에는 학군이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더 퍼스트 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돌봄센터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신경주 역세권 개발에 맞물려서 학군 또한 우수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반증하는 요소가 주변에 바로 옆에 단독주택 용지가 있죠. 이게 경쟁률이 거의 400대 1이었어요. 그리고 다 완판됐거든요. 이 신도시들 봐도 이런 용지들이 팔렸냐 안 팔렸냐에 따라서 인기가 판가름이 되는데, 이미 이 지역에는 4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용지가 모두 완판됐다라는 것은 이 지역 자체의 수요자들 기반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경주의 최초 신도시, 최초 분양인 더 퍼스트 대시장 장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선 사례들로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이 역세권 개발의 가치, 게다가 이 광역철도망 거점이다 이러면 높은 성장률이 공식처럼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죠. 광역철도망 거점, 신경주 역세권 개발 단지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입니다. 요즘에 풍선 효과 장난 아니죠. 강점은 중과 적용 배제, 그리고 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점. 무주택자들이 들어오면 더 좋은 게 바로 이 비규제 지역의 장점이고요. 또 경주의 최초 신도시라는 것 자체도 네임밸류가 있고, 또 대시장이 브랜드로 만든다고 하니까 브랜드타운이 조성되면 2500세대, 그리고 경주 자체 10년 이상 구축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구도심 폐역까지 되면, 경주 폐역되면 이쪽으로 좀 점진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처음에 광명도 그랬습니다. 최초에 들어올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후로 가면서 개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올라갔거든요. 이 지역도 그런 프리미엄 기대해 볼만 하고요. 향후에 이 중앙선 동해선으로 이 경북 경남권이 연결이 되죠. 지금 주변 지역 대비해서 이 경주 자체의 아파트 값이 저렴한 편입니다. 게다가 이 역세권으로 또 연결이 되면서 개통이 되면 이 같은 생활권에 놓여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수요자들은. 그러면서 당연히 가격은 키 맞추기 하면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입니다. 공공택지라서. 그래서 아까 시세 얼마라고 했죠? 제일 경주에서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가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평당 1400 가까이 합니다. 근데 준신축은 1100이 넘는다고 했죠. 평균적으로. 근데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900 정도가 예상됩니다. 900대로. 1000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주변 단지와 비교를 해봐도 이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첫 번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싸다. 안전마진을 지금 현재 시세로 계산해 봤을 때도 뭐 1억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예상이 되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투자 시 고려할 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주 신도시의 최초 분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지다 보니까 상당 기간 동안 공사가 끊이지 않을 지역이다.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환경이 좀 열악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전 말이 떠오릅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 딱 신경주 더 퍼스트 대시장 보고 하는 얘기고요. 또 비규제 지역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공공택지다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서 저렴하고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전매 제한 3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 입주 후에는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입주까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 임대 맞추시고 잔금하면 되겠죠. 그리고 경주 투자 수요 진입이 다른 도시보다는 좀 낮다는 점. 주변에 뭐 포항이나 울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많이 진입했는데 경주는 기반이 살짝 약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좀 증가한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는 투자 수요 진입이 좀 낮다라는 거, 프리미엄 향상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경주 내에서도 신경주 역세권 하면 경주의 외곽이라고 인식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주역이 폐역되고 이 역세권 활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무조건 바뀌게 될 인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들 조성될 때는 다 똑같은 순서대로 도시가 성장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열악하게 보이겠지만 향후에는 그때 살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투자 시 고려하실 때는 이 내 자본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보다는 중기 이상의 중기나 장기 투자가 운용 시 더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세권 개발이 다 끝나야지 여기는 힘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점들까지 고려하시고 청약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추첨제가 많다라는 거죠. 추첨제 60%입니다. 그리고 세대주, 세대원, 유주택자 재당첨 제한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경주시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한 분이 이제 우선순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주시에 있는 분들이 가장 우선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또 예치금이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시의 경우 200만원, 대구의 경우 250만원, 이거 이상 예치가 돼 있어야 되고, 일단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재당첨 여부 상관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첨제 60%면 한번 걸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경주 더 퍼스트 대시장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도 종종 이렇게 분양 리뷰를 진행할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단지 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아직 진행이 안 됐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 진행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냥 지방의 단지가 아니라 이렇게 역세권 개발의 단지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을 한 것이고, 이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은 우선순위니까 청약 나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단지 리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첫 번째 댓글 눌러주시면 블로그 이웃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